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심에서 벗어나서 밭에 왔습니다. 밭에 풀도 많이 났고 그러네요. 풀도 많이 났고 어우, 바깥에 나오니까 비가 오네. 비가 와. 한 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늘 생활하다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밭에 나왔습니다. 밭에 나와서 바깥에 나오니까 공기도 좋고 자연 속에서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호박도 좀 따가지고 가고 옥수수도 좀 따고 가서 집에 가서 좀 옥수수도 삶아 먹고 하려고 밭에 나왔습니다. 밭에 나왔는데 지금 비가 와서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와요. 조금씩 와서 하우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머리 식히러 왔습니다. 머리 식히러 왔고 많이 어둡죠. 한번 나가 볼게요. 나가봐서 비는 오지만 뭐 이렇습니다. 토마토도 심어놨었고 땅콩 같은 거는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하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밭에 왔다가 많이 안 오니까 그냥 비도 좀 피할 겸 하우스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와서 그냥 맞을만 합니다. 비도 맞을만 해서 한번 걸어봅니다. 한번 걸어보고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렇게 일요일이고 해서 밭에 와서 잠깐 머리 식히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비가 많이 오질 않으니까 전부 밭에 나와서 일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들을 하고 그런데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밭에 나와 있는데 비가 오네. 비가 와서 비는 많이 오진 않는데 차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차에 잠깐 들어가서 그냥 뭐 아무래도 도심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한 주 동안 도심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바깥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죠. 잠깐 차에 들어가 있을게요. 비가 와서. 아휴, 예, 비도 좀 피하고 제가 차량 거치대가 없어서 그냥 셀카봉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는 비가 별로 안 왔었는데 지금은 또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와서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뭐 장마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날 이렇게 밭에 와도 특별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크지도 않고 농사를 짓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지어서 그냥 주위의 식구들이랑 나눠 먹고 그 아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뜯어간 채소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게 자꾸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아까 오면서 제가 샌드위치랑 주스 사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배도 고프고 해서 샌드위치랑 사온 거 좀 먹을게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김성도 TV를 시청을 했었는데 그분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고 이렇게 먹방을 하는 거 보니까 항상 웃으면서 그분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었어요. 정말 좋았고 언제 시간이 되면 그분이 뭐 허락해 주신다면 그분과 같이 한번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너무 유쾌하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좀 뭐라 그럴까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하지를 못해서 현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밝은 모습이고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시청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분을 흉내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먹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샌드위치.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지금 점심시간이시니까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이제 식사를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가족들이랑 아니면 개인의 시간들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세요. 이거 하려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저도 앞으로 자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바깥에 밭에 나온 이유는 매일 신문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 뉴스나 사회 뉴스,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사실 뭐 좋은 소식보다는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라는 항상 뉴스를 접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나라가 정치적인 면에서나 그런 사회적인 면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서 좀 더 발전된 나라, 서로 다 함께 좌든 우든 서로 융화가 돼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다들 정치를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는 계속 좌파 우파를 분열시키고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도 힘들 텐데 계속 분열의 정치를 나아가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유튜브에서 현 정부를 많이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비판하고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도 지금 50대 후반인 입장에서 지켜보면 나라를 이렇게 좌파와 우파를 분열시키지 말고 둘러 나누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해 줘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물론 뭐 저희 세대에서야 나라가 현재 힘들고 좌파가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이 정치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뭐 50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어떤 바탕이 있다 보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후세대가 사실 걱정이죠. 그래도 부강한 나라를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어렵잖아요. 모든 것이. 세계 경제는 호황이라 그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 뭐 일자리는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고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 이런 게 결국은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정책의 문제. 어떤 정책을 끌고 가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 가정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이 평화롭고 해야만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또 뒷바라지를 기성세대에서 많이 해줄 수 있고 그런데 내 자신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을 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어떤 교육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현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힘이 많이 들죠. 힘든 부분이 많죠.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담보를 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조금 어떤 부패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인데, 이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리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렇다 해서 그 민주노총이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한 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로자 아니면 노동자의 전체적인 어떤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풍토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계의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야만이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떤 본인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이 되고, 이 일이 아니면 또한 자기가 어떤 직장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자유가 있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민주노총이 거의 이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규직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계속 이제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규직에 비해서 인컴 소득이나 뭐 사회적인 보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갈등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면 계속 이 사회가 갈등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큰 틀에서 나라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든 우리 기성세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만이, 또 나라의 틀 자체를 제대로 잡아놔야만이 우리 후세대에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를 많이 비판을 하고, 또 그 비판들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만이 나라의 발전을 기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을 하는 거고, 현 정부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집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 그것이 수정을 한다거나 변경을 하면 마치 좌파 정권이 보수한테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소득주도 성장, 이 소득 성장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고 수정하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자기 편, 좌파인 편의 경제학자들의 얘기만 수용하지 말고
우파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그 정책들을 또 수용을 해서 나라 전체를 보고 이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카테고리에 딱 빠져가지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정치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적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과 다르면 적폐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이나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바꿔나가야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또 경제가 살아나야만이 국민들 스스로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거나 국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또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수들이 지금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서 현 정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과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 국민들을 한 곳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어서 이 현 정부에 전달하고 또 현 정부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화합의 정치를 하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분노의 정치,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는 또 좌파의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좌파도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갈등의 정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었네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잠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내일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길 기원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